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삼성전자가 상승함에 따라서 멋지게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 이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드디어 이제 다시 이 삼성전자가 75,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전일에 삼성전자 오를 때 외국인이 한 590만 주 정도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그보다 더 많은 600만 주 넘게 680만 주 들어오면서 다시 75,000원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요 중심선 부근까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내가 바로 넘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눌렸다가 간다. 근데 눌릴 때 또 외국인이 요 눌릴 때 보통 많이 파는데 눌린다기보다는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죠. 음봉으로 쭉 떨어지는데 요 음봉으로 떨어질 때도 외국인이 왕창 팔았는데 예전에는 별로 안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야, 팔 때 한 250만 주에서 뭐 많이 팔 때는 500만 주도 팔고 이랬는데 파는데 뭐 50만 주, 40만 주 이렇게 팔았다 그래서 보통 때 뭐 10분의 1, 뭐 5분의 1 이렇게밖에는 안 팔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팔고 또 거꾸로 갭을 채우러 딱 갭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제가 항상 그런 말을 드립니다. 이 움직이는 이 차트의 모양이 사실 뭐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어떠한 저점, 고점, 지지저항이라든지 차트에 우리가 알고 있는이라는 표현보다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떠한 이러한 패턴, 움직임, 이런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가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 제가 딱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봐요. 갭을 채우러 내려오지 말고 그냥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랬더니 역시 갭을 정확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진짜 100원 단위를 안 틀려요. 100원 단위를. 진짜 컴퓨터로 매매를 해서 그런지 100원 단위를 안 틀리고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컨트롤을 한다 그랬어요. 기관도 못해. 개미는 더더군다나 더 못해. 오로지 외국인이 한 90%를 좌우하고요. 기관이 한 10% 좌우하고 개미는 진짜 1%도 좌우를 할까 말까예요. 원래 개미가 삼성전자는 할 수도 없어요. 200만 원이 넘는 주식이었어요. 한 주에. 근데 이게 지금 5만 원대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지금 물론 이제 7만 원, 8만 원 이 정도까지도 이제 움직였지만 5만 원 정도로 액면 분할하니까 이제 나도 삼성전자 사야지 이러고선 삼성전자를 개미들이 많이 사게 되면서 이 참여가 드러나니까 외국인이 뭐 처음에는 개미들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는 개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제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서 이제 확 죽인 거잖아요. 시간도 1년을 끌고선 1년 동안 끌고 죽여버리고 개미들이 익은 걸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외국인 수급이 요때부터 들어온 거를 제가 떨어지더라도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뭔가 틀리다. 기존에 움직이는 거랑은 완전 다르다. 딱 말씀을 드렸고 떨어질 때도 외국인이 이제는 들어왔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여기서 수급을 물량을 잡아간다. 물량을 잡아놨다. 그리고 이제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지수가 떨어지면은 같이 팔았는데 미국 지수가 떨어져도 삼성전자는 이제 바닥을 해서 끌어올리고 12월 달에 또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 썰이 있습니다. 뭐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이미 반영이 돼서 이제 안 오를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종목별로 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최소한 지수 방어는 합니다. 지수가 막 오르진 않아도. 왜냐? 삼성전자가 올리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다른 종목들 다른 대형주들을 떨어뜨리면은 또 이제 지수 방어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올리게 되면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다른 놈들은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수가 전반적으로 받쳐주면은 어쨌든 종목별로 구분은 희비는 갈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 워낙 죽었었는데 근데 참 희한하죠. 자, 봐봐요. 지난 3분기 때부터 삼성전자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SK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가 다 떨어졌어요. 이때 떨어질 때 뭐라 그랬냐면은 4분기 때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4분기가 이제 12월 달입니다. 드디어 4분기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근데 막상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분기를 지나는 동안에 막상 지나다 보니까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반도체 우려가 생각보다 깊지 않다. 그리고 또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늘어나는 수요의 한 요인이 됐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가져오는 세상은 또 엄청난 세상이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또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또
오미크론도 최근에 확산을 하면서 이것도 한 몫을 해요. 우리가 반도체가 왜 반도체 랠리가 작년에 나오고 그랬습니까? 바로 언택트 시장.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가 이제 언택트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언택트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데는 컴퓨터, 즉 이제 반도체 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니까 언택트 세상이 되면서 반도체의 수요가 무지하게 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살 사람들은 다 샀다 이렇게 되면서 이 언택트 시대는 시대대로 가는데,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은 언택트에서 이제 텍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또 확산을 해. 델타 변이가 확산했듯이 또 오미크론의 공포가 또 왔어. 그러면 오미크론이 오니까 야, 이거 델타 끝나니까 또 오미크론 오고 또 누가 오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계속해서 반도체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확산도 반도체 수요에 긍정적인 기대감 때문에, 오미크론 오는 거 보니까 야, 또 반도체가 필요한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재고도 이제 별로 없대. 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가가 보면 나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7만 원 깨지고서 6만 원 갔을 때 막 거의 뭐 최저점이다. 그때 6만 원 갈 때 7만 원 깨졌을 때 뭐 얘기가 뭐 5만 원 얘기도 나오고 뭐 6만 원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육자를 봤잖아요. 6만 8천 원대를 봤잖아요. 이틀 동안이나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때가 이제 저점이라고 아무리 강조를 하고 지표상으로 RSI 과매도 나오고 그래도 그냥 계속 안 좋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모아갈 사람들, 삼성전자를 어쨌든 길게 들고 가서 모아갈 사람들은 요 7만 원대 초반에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사이에 횡보하고 있을 때, 이때가 좋은 찬스고, 마지막에 오르기 전에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떨어질 때 집중적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모아가서 가져가실 분, 물론 이제 다 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란 말이야. 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살 수 있을 때는 바로 이때다. 물량을 잡아가려면 이때 잡아가라.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오르기만 기다렸는데 언제 올라가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폭은 이제 크지는 않아요. 자, 길게 보자면, 자, 1차적으로 어디예요? 77,700원. 77,700원. 중심선 넘는다고 봐야겠죠. 77,700원. 77,700원. 그 다음에 여기가 최고의 자리야. 여기가 지난번에 외국인이 여기 장대 양봉으로 2번이나 끌어올린 적이 있어요. 8월 초에. 이때에서 삼성전자 간다 만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들어온 물량이 진짜 반도체가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뭘 팔고서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뭘 살까 그러다가 삼성전자 사놓자 그래가지고 들어온 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올린 게 진짜 올린 게 아니고, 제가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트에서 역배열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해서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항상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갖다가 보여놓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식으로, 삼성전자 지금부터 올라가더라도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렸으면은요 77,700원까지 가면 또 내려요. 그 다음에 또 올려요. 또 내려요. 올려요. 이렇게 간다고요. 물론 이것도 이렇게 딱딱딱딱 N자 패턴이라는 거, 올랐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올랐다가 또 한참 있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려놓고선 또 한참 동안 질질 거릴 수도 있고요.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7만 원까지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다행인 얘기죠. 7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오지는 힘들지 않을까. 이제는 이 가격대 7만 원대 초반 가격대는 안 봤으면 좋겠다. 3일 전에 한번 왔어요. 딱 지난 금요일 날 패닉의 상태로 왔을 때. 그런데 이때 외국인이 왕창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외국인 들어온 거 보면은 외국인들이 뭔가 생각이 있구나. 자,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살살 오르게 된다. 그러면서 일단 8만 원대까지는 한번 반등을 주면서 지난번에 올렸던 83,000원, 여기가 최고의 저항대가 될 것이다. 이거를 뚫는 것은 이제 아마 내년쯤 계속해서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좀 뚫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86,000원. 지금 86,000원을 전부 다 또 목표가가 10만 원이었었는데 이걸 하향 조정해서 86,000원으로, 증권사 목표가가 86,000원인 데들이 많아요.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 아주 나쁜 놈들이고 믿지도 못할 얘기들을 하는 놈들이죠. 왜냐? 나쁘다 그래서 이걸 2번이나 떨어뜨린 놈들이 외국계 증권사니까. 근데 또 이 정도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83,000원 돌파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목표가를 갖다가 또 상향 조정하면서 10만 원 또 잃을 겁니다. 이런 놈들이 그래놓고선 이제 10만 원 그래놓고서 올려놓으면 이제 또 지네가 팔아먹고선 그 다음에 10만 원 못 갔는데 또 나쁜 얘기해가지고 또 떨어뜨리고 그 지네가 또 싸게 잡아가지고 또 올리면은 또 목표가 상향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여기서 더 가나보다 그러고 또 10만 원 간대 그러고 들어오게 해가지고선 패대기 치고 절대 속지 마세요. 이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 반대로 하라.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나온 다음에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따라서 한 일주일 있다가 따라 쓰는 국내 증권사 리포트도 있어요. 그 리포트가 나오면 이제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가르쳐 줬어요.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좋게 나오면 거의 한 90%는 왔다. 그리고 이걸 따라서 국내 증권사가 또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다 왔다. 100%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팔아라 이거야. 그리고 나쁘게 나와. 외국계 증권사가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그러면 이비 나쁘게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미 마이너스가 나서 저 밑에 떨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국내도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사세요. 그 다음날. 그러면 또 저점이에요. 무조건 딴 종목은 모르겠어.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왜 딴 종목은 모르겠는 줄 아세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큰 돈 굴리는 애들은 삼성전자만 하니까. 다른 종목들은 기관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그랬잖아요. 90%가 외국 돈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제가 삼성전자를 25년 동안 봐오면서 맨날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25년 동안 똑같이 얘네들은 그럴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25년 동안은 삼성전자를 하는 방법은 오늘 거의 한 90%는 터득했다. 딱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도 뭐 어제 막 7.3%? 예, 뭐 테마주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날아가는데 거의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오늘 뭐 21선 지지하고 요 갭 채우기, 이 갭을 진짜 얘도 보면은 기가 막히게 채웠어요. 줄을 딱 꺼서 봐봐요. 요 종가하고 여기 요 시가하고 요 딱 요 갭인데 여기를 정확하게 채워요. 그죠? 그리고선 21선 콕 찍고선 반등 나오고 오늘도 3%나 끌어올립니다. 시가 대비해서는 4%가 넘게 끌어올리면서 종가상으로는 최고가예요. 12만 원. 그전에는 12만 원까지 올라간 적은 있지만 음봉으로 다 내렸어요. 그죠? 음봉으로 내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양봉으로 아예 12만 원까지 딱 맞춰가지고 끝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제 2차 관문. 얘는 벌써 2차 관문까지 왔어요. 2차 관문이 어디예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딱 가르쳐 드렸죠. 예. 요 자리. 요게 얼마예요? 12만 3천 원. 123을 돌파하기 위해서 간다. 지난번에 123 근처까지 왔다가 갭 채우고 다시 요번에 가는데 물론 왔다가 또 이렇게 눌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뭐 바로 가던 뭐 눌렸다 가던 어쨌든 시간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에야말로 12만 3천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좀 길게 볼게요. 12만 3천 원. 그 다음에 자리가 돼요. 13만 원. 13만 원은 이 13만 원이 이제 최고의 자리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치면은 8만 3천 원을 삼성전자의 최고의 저항대로 봤잖아요. 저항. 하이닉스의 최고의 저항대는 13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증권사 리포트들이 지금 얼마로 나오고 있어요? 예, 14만 원, 15만 원대로 자 나오고 있죠. 14만 원, 15만 원대.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해가지고 14만 원, 15만 원까지만 가더라도 대성공이에요. 근데 14만 원, 15만 원까지 만약에 얘가 13만 원 이 최고의 저항대, 이 최고의 저항대 13만 원대를 돌파를 만약에 한다. 한 내년 뭐 잘하면은 연말 내년 그 정도에서 이제 돌파를 만약에 한다면 분명히 이때 목표가 상향 나오고 또 외국계 증권사 또 국내 증권사 따라서 목표가를 갖다가 또 뭐 15만 원대는 17만 원으로 올리고 뭐 16만 원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릴 거예요. 아마 거의 80% 정도 왔다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갑니다. 왜냐 목표가 이게 상향 나오면은 상향이래 그리고 그날 친다고 그날 막 장대 양봉이나 이런 걸 빡 친다고 그러면 이때부터 이 외국 놈들은 팔아요. 분명히. 왜냐면 장대 양봉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힘으로 관성의 법칙상
예, 개미들도 여기서 막 달라붙기 때문에 조금 더 갑니다. 기관도 붙고 조막손 세력도 붙고서 조금 더 가요. 그래서 80에서 90% 정도가 오르고 나머지 한 10% 정도 더 오르면은 거의 끝난다. 이렇게 하이닉스도 앞으로의 희망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 야, 현대차도 오늘 지수가 이제 다시 이 3천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면서 반등을 주면서 기사 회생했습니다. 자, 다시 20만 원대 위로 복귀를 해주면서 지난번에 20만 원 깨고, 그러면 이제 현대차는 지수가 폭락해가지고 20만 원을 깨고 19만 원대가 지금 거의 얘는 전점을 잡는구나.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20만 원대 위로 복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수급이 얼마큼 들어오느냐, 이제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냥 장에 따라서 들어온 수급인데 연타석으로 들어와 줘야 그나마 좀 신뢰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외국인의 수급이 전일에 해서 오늘도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10만 주 정도가 들어와 줬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일선 위를 안착을 해주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그랬는데, 일단 단기적인 추세 전환은 현대차는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5일선 위로 강력하게 돌파를 시켜줬다. 이제는 20만 원대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20만 원을 깨면 안 되고,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도 올랐으면 좋겠지만은 내일은 음봉이 나온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올랐다가 맞고 이제 내려올 수도 있어요. 21선이 내일 이렇게 가니까 요게 21선이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어쨌든 20만 원대만 지지를 해주면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워낙 현대차는 갈래다가 말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올랐을 때 보면은 항상 계속 오르는 법이 없어요. 예, 올랐다가 또 이게 내려. 항상 올랐다가 내려. 그래서 아직은 제대로 된 수급이 아니고, 자, 이제 진짜 나오는 거는 이제 요 위에 지난번에 했던 요거, 그러니까 22만 원, 22만 원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차 지난번 고점이었던 22만 원, 요 고점을 종가상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딱 맞춰서 끝났죠. 넘지를 못했어요. 희한하죠. 이 고점이 또 최고의 저항대예요. 하여튼 제가 최고의 저항대라고 찍어놓은 자리는 희한하게 거기 오면 딱 맞고 떨어지죠. 그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알려줘야죠, 뭐 여러분께. 예. 그래서 요 자리를 넘냐 안 넘느냐, 결국은 주가는 가격 싸움인 거고, 그 가격의 움직임이 차트에 나타난, 차트가 그 가격의 움직임을 이제 그림으로 눈으로 보기 편하게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림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을 다 종적을 갖다가 이렇게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주가가 가격이 어디에 시작해서 어디에 끝났다, 어디에 시작해서 어디에 끝났다, 이걸 다 표시해 놓은 게 차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차트가 가격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지지 저항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차 5일선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20만 원대 지지를 해주면은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편입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21선이 뭐 의미는 없지만 일단 요 위로 올라서야 돼요. 21만 원대로. 그래서 현대차도 다시 한번 12월 달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기아도 오늘 뭐 현대차 오르면 기아도 올라가겠죠. 자, 외국인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더불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줬고, 역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저점 부분까지 안 내려오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12월 말에 폭락이 나온 다음에 외국인이 쭉 팔았어요. 자, 이쯤 되면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쭉 또 올리겠네 라는 감이 오시죠. 지난번에도 외국인이 이날까지 딱 팔고 엔벨로프 딱 찍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요날부터 외국인이 쫙 들어오면서 외국인 계속 한 달 내내 매수했다가 여기 꺾이는 날, 여기 왔다가 이제 요렇게 요때부터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팔아가지고 계속, 이거 봐봐요, 요렇게 딱 팔았잖아요. 하여튼 양봉으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외국인이에요. 요날 외국인, 요날도 외국인. 조금씩 들어주는 게 왜 그래요? 속이려고. 안 떨어뜨릴 거야, 안 떨어뜨릴 거야, 요렇게 그냥 속이려고 싹 들어왔다가 개미들이 그런가? 그리고 막 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떨어뜨리면서 속았지? 그리고 쫙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물리니까 이제 개미들이 계속 샀어.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개미들은 아이고 본전이라도 되면 팔아야지, 쬐끔 먹고 팔아야지, 쬐끔 먹고 팔면 이제 계속 팔잖아요. 지금 이거 쬐끔 먹고 본전 되면 팔잖아.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죠? 그렇다니까요. 개인들 팔잖아요, 파란색으로.
외국인이 사면서 개미들한테는 사탕값만 주고 나가라. 나는 저점에서 샀으니까 이제 끌어올릴랜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쭉 샀다가 또 여기까지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고점 근처까지 오면은 그때는 봐야 되겠죠. 계속 들어와 주느냐, 아니면 또 정고점까지 왔다가 또 팔기 시작하느냐. 자, 어쨌든 지금부터는 좀 이제 또 반등의 모습이 나와주기를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 오늘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양봉으로 쫙 끌어올리면서 무려 이제 4% 저가 대비해서 4%가 올라주면서 외국인이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딱 보면은 외국인이 들어왔죠.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오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도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예요.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야, 이게 또 저기 금리 인상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니까 금리 인상 할래다가 많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선 했는데 그냥 금리 인상은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래 그러면 올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루 팔았던데 이날 빡 팔았다가 쭉 들어와요. 그러면서 다시 55,000원대로 복귀하기 위해서 55,000원에 오늘 딱 갖다 놓고선 끝났습니다. 이제 55,000원 위로 이제 올려놓고 요 위에서 이제 또 조정을 보이겠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6만 원 돌파를 해줘요. 6만 원이 또 최고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59,800원이요. 59,800원, 6만 원 직전 자리, 지난번에 고점을 딱 만들었던 요 자리, 그 다음에 요번에 또 59,800원 직전까지 갔다가 떨어졌죠. 자, 요 자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또 멋지게 올라가 줘야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KB금융도 다시 한번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작을 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당연히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나올 것이고요. 자, 다음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이제 그동안 좀 지난번에 저점을 깨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물론 이제 지수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깼지만 좀 과대 낙폭이 나은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다시 역시 저점을 깨놓고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참 대단한 외국인들이에요. 저점을 깨놓고 그리고 나서 봐요. 3일째 집중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장대 음봉 나왔을 때 이때부터 완전 저점이에요. 저점에서부터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또 42,000원대 어쨌든 이제 42,000원대를 하나금융지주는 복귀를 시켜놔야 그래야 원래 이 움직였던 그 박스권 안이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이제 다시 얼른 또 48,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바닥권에서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외국인이 최바닥에서 오히려 42,000원보다 아래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도 똑같이 금융주들 오미크론 확산 덕분에 안 좋아질라 그러다가 오미크론은 오미크론이고 금리 인상은 하겠다고 지금 계속 그래요. 그 덕분에 바닥권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도 그동안 저점을 깼었죠. 이 47,000원대의 저점을 깨가지고 야, 여기는 진짜 안 깨져야 되는데 근데 깼다가 빨리 이 47,000원대를 복귀를 하면은 깨는 지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깨고 이때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다행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대로 갑니다. 참 치사한 외국인들이죠. 저점을 깨놓고 개미들이 이제 쭉 사다가 저점 깨졌어 이제 손절해야겠다. 그럼 개미들이 이제 차트를 보고 손절을 해요. 그거를 싹 받아가지고선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깼을 때 이게 깨는 지지가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상승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4% 넘게 오르는 저건 현대건설이 참 드뭅니다. 시가 대비해서는 5%가 넘게 올랐어요. 5%가 넘게 올라주면서 현대건설이 근래에 들어서 진짜 짜잘짜잘한 움직임만 있었는데 바닥권에서 5일선 11선 돌파하면서 47,000원 위로 오늘 딱 올라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다. 역시 외국인이 들어와주는 모습. 여기는 기관까지도 쌍끌이가 들어와주면서 다시 한번 47,000원대 위로 이제 올라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모습이고 다시 한번 현대건설도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깨놓고 저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또 좀 반등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지금 계속해서 이 종가상으로는 요 저점 13만 원에서 12만 2천 원대
이 저점 박스권은 일단은 유지를 하는데 자꾸 박스권 하단을 이제 조금씩 깨요. 깼다가 올리고 예, 좀 약한 모습이죠. 60일선, 20일선 골든 크로스 나오는 것도 일단은 지금 좀 빨리 안 나오고 있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듯 하는데 우하향을 해버려요. 그건 별로예요. 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짱짱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수급이 요 날까지는 딱 짱짱하게 들어와 줬었는데 자, 60일선 맞고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죠? 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 이평선을 하나 넘는 게 이걸 못 넘을까 싶잖아요. 예, 조금만 해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60일선 맞고 그다음부터 60일선 돌파 못하니까 결국은 찌질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간신히 박스권 하단은 지지를 하고 있지만 좀 약하다. 지지를 딱 받았으면 지난번처럼 딱 찍으면 반등이 착 나오고 딱 찍으면 반등이 착 나와야 되는데 딱 찍고 반등이 비실 되고 있다. 왜냐? 외국인의 수급이 없어요. 외국인이 짱짱하게 막 90만 주, 뭐 하다못해 뭐 40만 주, 30만 주, 50만 주 들어왔다면 이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8천 주, 뭐 어제 6만 주 이 정도예요. 이러니까 평상시에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네요. 100분의 1이네요. 10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들어오고 있으니 당연히 비실되죠. 자, 기관에서는 때는 이때다 60일선 맞고 못 가는구나 확인하고선 냅다 팔아요. 다 차트를 보고 하는 거예요, 결국. 딱 보면 60일선 이걸 못 넘거든. 60일선을 넘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이 60일선이 특히 이제 대형 우량주라는 말하고 대형주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대형주들이 시가총액이 큰 애들, 대형주들은 특히 실적선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짜리 선, 3개월이니까 이게 뭐예요? 60일선이죠. 60일선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60일선을 못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기관에서는 냅다 팔아요. 그거를 외국인이 이제 간신히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60일선 돌파를 못하고 좀 내렸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종가상으로는 12만 2천 원을 지지를 하긴 하지만 장중에 자꾸 깨요. 어제도 쬐끔 깼고 오늘도 쬐끔 깼고 12만 원까지 오늘 찍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쬐끔 깼다가 올렸다 쬐끔 이렇게 이제 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선 이제 요 엔벨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또 찍고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죠. 그냥 여기 지지하고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이라도 정신 차리고선 왕창 들어와 주면서 딱 쓰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주려고 정신 차렸구나 그런 거고 안 그러면 좀 내렸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네이버요. 네이버는 정신 차렸네요. 계속 이 중심선 깨고 이제 안 좋고 있다가 오늘 외국인이 이제 대박 들어왔어요. 대박이라기보다도 원래 그 정도 들어와서 12만 주, 뭐 이 정도 10만 주 이상 들어와야 이제 네이버는 그나마 양봉이 딱 쓸 수 있는데 자, 오늘 네이버는 양봉이 딱 쓰면서 일단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는 다시 한번 40만 원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물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 위에 이제 21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돌파는 못할 것이고 왔다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죠. 하지만 39만 원이 5일선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39만 원을 일단 지지선으로 봐요. 39만 원을 지지를 해주면은 다시 돌려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21선 돌파하게 되면 어찌됐든 이번에는 좀 더 어려워진 게 41만 원의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4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 피겨고 심리적 지지선에다가 중심선까지 있어가지고 무지하게 이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올라가 버려서 떨어졌다 그랬죠. 41만 원을 돌파를 해줘야 안착을 합니다. 41만 원을 돌파를 해줘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자사주 소각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주주를 위해서 네이버가 그리고 또 이 젊은 인재를 대표로 선임을 하면서 뭔가 쇄신을 꾀하고 있다. 자, 여기에 주주 환원을 위한 자사주 소각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번 주가가 이제 진짜 올라가나 이걸 보고 있는데 올라가고 내려가고는요 외국인 마음이에요. 네이버가 지가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선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야 또 올리는 거고 아니면 개미가 다 이제 죽어났는데 기관도 죽어났는데
내가 끌어서 혼자 먹어야지. 요렇게 되면은 또 외국인이 끌어올려요. 순전히 외국인 마음이다. 외국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참 씁쓸한 얘기지만 네이버가 자사조 소각도 하고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이제 12만 원대 위로 다시 이제 복귀를 했어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12만 원대를 지난번에하고 좀 다른 모습이죠. 봐봐요. 지난번에는 이날 애플 때문에 애플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확 떨어졌을 때 좀 작게 봐요. LG전자 봐봐요. 이때 떨어졌을 때는 LG화학 때문에 떨어졌어요. LG화학의 배터리가 저 미국 저기 자동차 회사에서 제너럴 모터스에서 리콜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서 LG화학이 돈 물어주게 생겼다. 이렇게 되면서 LG전자도 같이 엮여가지고 자동차 전기차 만드는 부품 만들어서 파는 데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 떨어졌다가 쫙 버티길래 요 녀석은 버티네. 그랬더니 왜 버텨요? 그랬더니 애플이 들어올 줄 알았다. 그래서 애플카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한번 또 빵 쳤어요. 근데 그게 그냥 애플카가 그냥 나는 나대로 혼자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질질질질질 떨어져요. 근데 혼자 할 거야가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데랑 같이 안 하고 혼자 할 거란 얘기지. 이 애플카 만드는데 부품을 공급하는 거는 LG전자가 맞습니다. 자, LG전자가 마그나 여기하고 해서 부품, 전기차 부품을 애플카에 납품하는 거는 맞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떨어뜨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가 올렸다가 또 개미가 붙으니까 쭉 또 떨어뜨려. 지수가 빠지니까 또 쭉 빠져. 그러고 나선 이제 12만 원대까지 왔는데 요번에 또 애플카 때문에 한번 또 반짝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발 좀 여기 좀 12만 원대는 지지 좀 해달라 그랬더니 지수가 빠지니까 같이 빠져놓고선 저점을 깨놓고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줄줄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또 이런 식으로 돼서 10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랬었는데 안 떨어집니다. 12만 원 밑으로 갔다면 올리고 또 12만 원 밑으로 갔다면 또 이제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런 소리는 12만 원대에서 저점을 잡는구나. 이때 누가 들어온가 봤더니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와요. 많이는 안 들어오고 조금 들어와요. 아직까지는 여기 부분에서 조금씩 들어오면서 많이 들어와 주면 개미들이 또 들어올까 봐 그러는지 조금씩 들어와 주면서 12만 원대를 근근히 버텨주고 있다. 하지만 LG전자 내년에 대한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을 예정입니다. 지난번 3분기 때도 실적이 좋아서 올랐었어요. 실적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뭐 거의 어떻게 보면 LG전자가 길게 보자면 바닥권이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또 한번 이제 슬슬 또 올라갈 때가 된다. 그리고 또 이제 LG전자는 이렇게 또 무슨 이슈가 터지면은 한 10%씩 이렇게 빵빵 쳐요. 이런 시가총액이 거의 20조에 달하는 종목이 이렇게 10%씩 오른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LG전자도 한 방에 있는 종목이다. 자, 그래서 12만 원대 위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 12만 원대는 어쨌든 안 떨어지고 이제 외국인이 간간히 들어와 주면서 쫙 버텨주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수급상 또 멋지게 들어온 종목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석유화학주들, 자,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 이런 석유화학 업종들 이 바닥권에서 이제 돌려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슬슬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수급들이 이제 한번 쭉 들어왔다가 조금 수급들이 이제 봐요. 롯데케미칼 수급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 바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수급표. 자, 여기서 지금 금호석유도 딱 걸렸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도 걸렸고 그렇게 해서 요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 오늘은 또 이제 이 반도체 쪽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1% 올라갈 때요. 삼성전자 움직임이 뭐 1%, 2% 되는데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 삼성전자와 그 이 수명을 자기의 생명을 같이 가는 종목들, 바로 삼성전자 관련주들, 반도체 종목들이죠. 반도체 종목들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자, 이거 주성 엔지니어링 봐봐요. 여기 좀 뭐 테마주식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봐봐요. 외국인 기관 이거 봐요.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니까. 짱짱하게 아주 그냥. 이것을 잡아내야죠. 그러니까 맨날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다가 이 공급하는 업체들 중에 어떤 놈이 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삼성전자에 관련된 종목이 200개가 넘어요.
그럼 200개 중에 어떤 놈이 가느냐? 바로 우리가 좋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좋은 건 다 좋아. 뭐 삼성전자가 나빠서 주가가 맨날 안 올라요? 다 좋죠. 근데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놈들, 어떤 선택을 받냐, 누구의 선택을 받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받은 놈들, 얘네들만 간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급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업종이 또 많은가 딱 보면 반도체가 많네. 그러면은 반도체 중에 어떤 종목이냐고 딱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주성 엔지니어링가 짱짱하게 들어요. 제가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딱 돌렸 엔벨로프 지지하고선 돌렸을 때 봐봐요. 쭉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빨간색으로 양봉 치고 갈 때 사지 말고 가다가 살짝 또 한번 눌려요. 요럴 때 들어온 물량이 있으면은 또 한번 멋진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들 들어온 종목들 수급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종목 중에 또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온 종목들 또 수급표에서 멋지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수급표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정성껏 만든 이 수급표를 안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장에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또 어려운 종목들 또는 또 궁금한 종목들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해야 될까, 또 갖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될까, 더 사야 될까, 손절해야 될까, 매수가, 비중, 사연 있으면 사연까지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